F1 더 무비의 구성을 보면 영화 탑건 매버릭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탑건 매버릭의 감독과 제작자가 함께 만들었고 일반인은 타보기 힘든 그런 이동수단을 체험시키는 영화라는 점에서 그렇죠. 또 탐 크루즈와 함께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불리는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 또한 한때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던 영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이야기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1 더 무비는 그런 예상을 벗어난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그런 캐릭터와 스토리가 아니죠. 20대의 자동차들이 최고 시속 370km로 달리는 서킷 위의 상황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체감시키는가. 이 영화의 최대 과제는 바로 그것이고 이 영화는 그 과제를 더할 나위 없이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그런 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미국의 레이싱 대회인 데이토나 24시에서 시작합니다. 각 팀의 차량이 24시간 동안 달리며 속도와 내구성을 경쟁하는 그런 대회죠. 이 대회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소니 헤이스는 뭐랄까 뻔뻔할 정도로 고전적인 캐릭터입니다. 돈과 상관없이 레이싱 자체를 즐기는 인물이고 언제나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우승컵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죠. 작은 밴을 끌고 다니면서 레이싱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서부국의 주인공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그 마을의 악당들을 처치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한 후 아주 쿨하게 떠나는 그런 남자의 이미지가 있죠. 그만큼 이 영화는 주인공 소니 헤이스를 놓고 동시대에 걸맞는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최대치의 낭만성을 품고 있는 인물로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영화는 이런 낭만적인 주인공에게 매우 비호감인 인물을 붙여놓았습니다. 소니가 친구 루벤의 부탁을 받고 들어간 F1팀 에이펙스에는 떠오르는 신성 레이서인 조슈아 피어스가 있습니다. 조슈아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듯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더 많은 돈과 인기를 쫓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죠. 딱 봐도 이런 구도의 영화에 나오는 루키답게 애송이로 불릴 법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우 오만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 역시 당연하게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루키가 갈등을 겪다가 이 루키가 점점 베테랑에게 감화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브래드 피트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미 지나온 스타이지만 여전히 할리우드의 아이콘인 배우이고 소셜미디어 시대 이전에 나타났던 스타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신비감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 덕분에 마음껏 이 캐릭터를 올드스쿨로 그리고 있습니다. 조슈아가 최첨단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소니는 침실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서킷을 달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는 조슈아를 비롯한 이 팀원들도 그와 같은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느 하나 뻔해 보이지 않는 게 없지만 앞서 얘기했듯 이 영화에서는 이런 뻔한 설정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설정들은 어디까지나 관객이 더 수월하게 이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이 에이펙스라는 팀을 꼴찌팀으로 설정해서 언더독 스포츠 영화의 구조로 만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이렇게 매우 고전적인 설정 하에서 이 영화가 시도하는 건 F1을 어떻게 더 영화적으로 구현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 영화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영화가 시작한 후 뜨는 타이틀을 보면 F1이란 제목도 실제 F1의 로고를 그대로 따다가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무비라는 부제를 봐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더 무비는 TV 드라마나 TV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을 영화로 가져올 때 붙이는 부제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 제게스 더 무비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게 볼 때 이 영화는 영화로 보는 F1 그 자체인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가진 장점들이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F1이란 대회를 둘러싼 묘미를 상당히 자세하고 또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의 모든 공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소니 헤이스는 새로운 팀에서 우승을 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가지고 성적을 내야 한다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운전을 하면서 온갖 변칙들을 사용하죠. 일부러 다른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무모하게 싸우고 또 일부러 차체를 손상시켜 서킷의 자댄을 떨어뜨리면서 모든 차과 차량이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타이어 교체를 위해 PT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다시 빠져나오는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소니의 그런 전략이 운용될 때마다 서킷 밖에서 함께하는 크루들의 반응들을 아주 빠르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들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토리를 포함시키고 있죠. 이게 F1을 잘 아는 관객이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저처럼 F1을 잘 모르는 관객 입장에서는 F1이 단순히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전략 하에서 또 많은 팀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서킷을 달리는 자동차의 안과 밖을 쉴 새 없이 오가면서 엔진의 굉음들과 함께 묘사한 이 속도감도 관객을 흥분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저는 이 영화와 실제 F1 주최 측 사이에 어떤 협업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전체 스토리가 실제 F1 그랑프리 시즌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실제 F1 참가팀이 그대로 나오는가 하면 현조라는 스타 레이서의 이름들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제작진이 처음부터 F1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 맞춤 제작한 차량과 크루, 드라이버들과 함께 실제 그랑프리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다른 팀의 크루들이 당장 경기를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배경으로 우리의 영화를 찍는다, 이런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자인 제리 브루크하이머, 그리고 감독 조셉 코신스키, 브래드 피트가 F1 CEO를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하죠. 여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났을 때는 아직 탑건 매버릭이 개봉하기 전이었다고 하죠. 한 3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 장소 바로 근처에 아이맥스 사용관이 있어서 거기서 탑건 매버릭을 상영했고, F1 CEO를 데려가서 일종의 레퍼런스로 탑건 매버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탑건 매버릭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장 이 영화가 저 정도의 영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설득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정도로 설득을 했으니 F1이 이만큼 이 영화의 문을 열어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F1 그랑프리 포디움에 선 레이서들이 쓰는 모자, 흔히 포디움 캡이라고 불리는데, 이 모자를 레플리카로도 살 수가 없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F1 주최 측 입장에서는 정말 별다른 수고 없이 생겨난 최고의 홍보 영화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F1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한 제리 브루크하이머는 이미 약 40년 전에도 미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탑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당시 미 해군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일으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새삼 F1 더 무비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시대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멋진 주인공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결국 관객은 그 영웅의 모든 것을 선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영화인 거죠. 한때는 그런 영화들을 놓고 뻔한 공식의 할리우드 영화라거나 깊이가 없는 영화라거나 이런 식으로 폄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지금 이런 올드스쿨의 영화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